안녕하세요. 이거 하지 말까요? 안녕하세요. 한림병원 83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막내 간호사 박다희입니다. 저는 4월 1일에 첫 입사를 했고 3월 1일에 했나? 3월 4일에 첫 입사를 했고 2주 동안은 교육을 받고 바로 병동에 투입이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는 되게 저는 응급실에 가고 싶었는데 또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병동 간호사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83병동 선생님들이 다 좋아가지고 적응 너무 잘했는데 일에 대한 적응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서툴고 바쁘면 우왕좌왕하고 해가지고 아직 적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약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떨려요. 잘 나왔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병동 막내 간호사의 브이로그 보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다시 할까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림병원 신규 간호사 박다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7분이고 이제 출근까지 한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는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1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구나. 제가 맨날 사용하는 다이소의 모공 브러쉬인데 이게 여드를 만나게 하는 꿀 아이템이에요. 저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노폐물 다 씻어줘요. 그래가지고 여드름이 안 나요. 지금 이마에 났긴 했는데 덜 나요. 너무 좋아요. 다 구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눈썹 그려도 다 지워져요. 맞아요. 일하면 땀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이제 옷을 다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게장집이어가지고 집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배고파. 이제 헬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얼굴이 너무 부었어. 너무 부었어. 어떡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을 하면은 붓기가 다 빠져요.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잤는데 제가 밤을 잘 새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피곤한데 일찍 나온 이유는 제가 운동 매일 하기 챌린지를 친한 친구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친구랑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요. 한지는 한 달 정도 됐고 간호사가 체력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지 2주 정도 됐어요. 왜냐면 일을 하고 나면은 쓰러져요. 바로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잤는데 또 다음날 아침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일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출근을 걸어서 하는데 걸어서 7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긴장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긴장을 하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각한 적은 없는데 왜 가까운 사람 믿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0분만 더 자야지, 10분만 더 자야지 하고 알람 못 듣고 막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늦은 적은 없지만 한 10분 정도 먼저 일어나는 습관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헬스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지금 운동이 끝났고
지금 시간이 8시 20분인데 9시까지 가야 돼가지고 공부는 많이 못할 것 같아요. 빨리 카페 가가지고 약물이라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너무 가깝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이게 이렇게 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붙이고 가는 것 같아요. 후회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가까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3월 4일에 첫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27일이니까 한 달 조금 안 되는데요. 이제 4월 1일부터 독립이라고 하죠. 제가 혼자 환자를 처치하고 보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하면은 그냥 제 실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게 조금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엄청 잘 알려주시고 실수해도 실수한 거에 대해서만 혼내시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엄청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제가 독립 첫날 나이트 근무였는데 제가 퇴근하고 울었어요. 근데 이게 혼나서 온 게 아니라 저 혼자 오로지 환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게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도 엄청 했지만 또 긴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은 있는데 뭐 일은 다 못 끝내가지고 막 부랴부랴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첫 독립 날이. 출근하기 전까지 이것저것 하는 게 많죠. 저 카페라떼 아이스 하나랑요. 치즈케이크 하나 주세요. 운동하고 원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48분에 알람 맞췄어요. 저는 ENFP고 완전 극E, 극N, 극F, 극P여가지고 계획이라고 진짜 1도 없는데 제가 또 긴장을 하면 사람이 또 변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약간 압박감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안 그러는데 간호사가 되고 나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약물을 제가 신규 간호사라서 모르는 게 많은데 환자분들이 이 약은 뭐예요? 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을 모르니까 그냥 잠시만요 하고 차지 선생님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되게 제가 작아 보였다고 해야 되나? 환자분들께 간호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제 무지에서 나오는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동은 외과 병동이다 보니까 항생제, 진통제, 근이환제 같은 좀 자주 쓰는 약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자주 쓰는 약물들의 효능, 부작용 등을 공부를 해야지 환자분과 보호자분들께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박신, 후루마린 같은 항생제를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엄청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이제 8시 50분이어가지고 9시까지 빨리 병원에 가야 돼서 약간 급하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불안해요, 저때. 늦은 게 아닌데 불안해. 저쪽이 정문인데 나이트 때는 정문이 안 열려 있어서 열관 쪽으로 해서 가야 돼. 뭔가 안 늦었는데 계속 맨날 늦은 것 같아. 빨리 급하게 가야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실수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저 때 운 날이에요. 저 때 울 줄 모르셨죠? 네, 몰랐어요. 잘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아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데이는 7시부터 3시, 이브닝은 2시부터 10시, 나이트는 9시 반부터 8시인데 인계하기 전에 환자 파악과 물품 카운트를 해야 해서 한 3-40분 일찍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나이트 근무였어서 한 8시 50분쯤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옷을 다 갈아입었고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메인스테이션이고 주로 사제쌤들이 업무를 보내주시고요. 여기는 의약품 준비구역인데 주로 환자분들한테 믹스할 약물들을 처치하는 공간이고 여기는 L튜브 용품, 산소 용품, 네뷸라이저 용품 같은 용품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저는 출근을 했고 물품 카운트를 제일 먼저 하고 인계장을 뽑아놓은 다음에 환자 평가를 하고 인계를 듣고 라운딩을 돈 다음에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물품 카운트 대장인데 여기에 물품들이 몇 개가 있고 뭐가 있는지 다 써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물품들을 세면 됩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들이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이게 엄청 좀 심각해지거든요, 상황이. 엄청 중요한 업무입니다. 군대에서도 사격할 때 탄피 하나 없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 맥락이에요. 이제 따라와 보세요. 저희는 병동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현타왔어. 여기 1호, 2호 이렇게 있는데 1호, 2호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격리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동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휠체어나 워커 같은 물품이 어디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상세하게 적어야지 다음 듀티 때 물품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 그때 물품이 없을 때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 카운트를 한 뒤에 인계장을 뽑고 이제 환자 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입원을 하게 되면 낙상, 욕창, 그리고 통증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정 점수가 넘으면 고위험군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낙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듀티마다 낙상 예방 교육을 해야 하고 욕창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주고 등 마사지를 해줘서 욕창이 더욱 심해지지 않게 간호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놔드리거나 하면서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는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것이 환자 평가입니다. 넘겨드리는 거 있고 여기 가시면 했고 그리고 가시면 했고 아이로 가면서 인계하시면 되고 영문 전체 인계는 따로 없어요. 이제 12시 주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성함 어떻게 되세요? 팔찌 한번 확인할게요. 투약 카드와 환자 패드 그리고 환자 팔찌에도 환자 이름이 써있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동명이인이거나 환자 팔찌를 잘못 착용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환자 이름을 환자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있게 개방형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PDA라고 환자 투약카드 바코드와 환자 팔찌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계도 같이 쓰고 있어서 투약 오류 예방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병동에서 사용한 약물들이 DC되거나, DC는 디스컨티뉴로 그냥 중단한다는 뜻이고, 환자분들이 갑자기 퇴원을 한다거나 하시면은 그 약이 미처 투여되지 못하고 병동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남아있는 약들은 약국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 이 반납약들과 환자분들이 투여될 약물이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박스에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거는 반납약 리스트를 따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반납약 리스트와 반납약이 맞는지, 개수와 용량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합니다. 엄청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약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CSR은 센트럴 서플라이 룸으로 중앙 공급실입니다. 병동에서 보통 사용하는 물품들은 일회용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지만, 처치 기구나 가위 같은 기구들은 소독해서 재사용하게 됩니다. 이 업무를 중앙 공급실에서 하는 거고, 중앙 공급실에서 솜에다가 소독약을 붓고 다음 듀티가 드레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는 CSR을 만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넥시움 세기. 저희 같은 나이트 업무 하시는 선임 선생님이세요. 쌤이랑 친하잖아요. 제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넥시움 3개요. 유도락 베이기. 유도락 4개. 저희는 오전 6시에 첫 투약이 시작이 되고, 또 투약을 할 때 하루 동안 환자분들이 달고 있을 플루이드도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3시에 약국에서 약물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약물의 개수와 용량이 잘 맞는지 선임 선생님과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약물 카운트가 끝나고 약을 챙겨간 다음에 하루 동안 달 플루이드를 믹스를 하고, 그 다음에 안티를 믹스를 합니다. 지금은 환자분들한테 줄 플루이드를 다 믹스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플루이드라고 하면 그 흔히 사람들이 수액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수액. 약물도 다르고 수액마다 이름도 다르고, 포도당이 들어가 있는 수액도 있고, 그냥 생리식염수만 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환자 카드를 잘 보고 들어가는 약물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해야 합니다. 혹시 브이로그 찍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제가 믹스할 때 말하면 손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일할 때는 저는 말을 하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믹스를 엄청 집중해서 하다가 말을 하면 제가 멀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 배인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보면 손이 베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믹스할 때 말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바늘이 찔리거나 해가지고, 또 찔리면 엄청 따갑고 아파요. 피도 잘 안 멈추고. 그래서 한두 번 찔린 이후로는 말을 잘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변했어요, 제가. 제가 원래 말이 엄청 많은데 믹스할 때만큼은 말을 안 합니다. 누가 봐도 엄청 간호상이긴 하는데 왜 간호사 있어요? 저는 원래 의사하고 싶었는데 아, 제가 그 정도의 머리가. 불리를 만들어. 저도 아, 이런 말 했구나. 네, 이제 라운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라운딩 할 때마다는 아니고 6시 인젝션을 하기 전에 모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측정하고 6시 투약을 합니다. 간혹 왜 잘 때 바이탈을 측정하냐라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환자분들의 바이탈 사인은 낮과 밤에만 어브노멀해지는 것이 아닌 환자 개개인 그리고 환자의 질환에 따라서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혈압이 높거나 낮아진다거나 새벽에도 어브노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더
더 잘 간호하고 처치해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엄청 많이 여쭤보시는 거네요. 네. 근데 또 깨워서 너무 또 죄송하기도 해요. 근데 꼭 필요한 업무기도 하고 해가지고 뭔가 곤란할 때가 좀 있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이제 환자분들이 7시에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인슐린을 주거나 식전 약을 돌리고 또 시간이 조금 남는다 하면 환자분들 식사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식사 보조도 하고 하면 일이 끝납니다. 공개드리겠습니다. 이쪽 다리에 많이 잡았는데 많이 소해가지고 잘 받으셔서 인코 연결돼 있는데 저는 병동의 인계라고 하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전체 인계가 있고 팀 인계, 액팅 인계 이렇게 있는데 전체 인계는 사지 선생님께서 입퇴원 그리고 전실 그리고 어떤 검사, 어떤 수술이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팀 인계는 A팀, B팀이 있는데 환자 한 명 한 명이 그 전 듀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검사가 있고 어떤 수술이 있는지 액팅 인계는 뭐 한 환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가지고 뭐 다시 잡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환자가 낙상을 아까 했어서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된다든지 하는 액팅 업무 위주의 인계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퇴근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실수해가지고 착잡합니다. 초점이 나갔어. 저는 퇴근을 했고 지금 시간은 8시 7분입니다. 저는 집에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간호사 박다인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저희 퇴근까지 하셨는데 전화 우셨다고 하셨죠? 네, 저거 카메라 끄고 횡단보도에서 울었어요. 어떻게 근데 또 브이로그는 찍어야 되니까 딱 카메라 끄고 울었습니다. 드라마 찍었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도 제가 하는 일이 과연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까? 라는 의문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또 막상 제가 제 3자가 돼서 제 브이로그를 보니까 환자분들을 위해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처치를 되게 많이 해주는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약간 선임 간호사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카메라도 켜야 되고 또 브이로그가 잘 나오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또 막상 찍고 나니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고 좀 뿌듯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한림병원에 잘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고 공부도 차근차근 열심히 하면서 저는 환자와 보호자 분들에게 참 고마운 간호사라고 남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박다인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동기들한테 이런 포즈 많이 하거든요. 웃기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지드래곤 경례하는 맞아요. 이거? 근데 이게 썸네일이라서 못하겠네요. 이미 다 찍혔어요. 걱정 마세요. 아 진짜요? 네, 이걸로 해드릴게요.